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도 여러 의문점이 남아있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경찰의 발표 좀 정리하면서 들으셨을 텐데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지금 그 정치적 신념에 근거한 그 단독범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대목은 이것은 이 단순한 살인 미수 사건 이상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다. 예, 왜냐하면 그 윤석열 그 대통령도 이거는 그 정치적 테러다 예. 이렇게 명명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예. 그리고 일반적인 살인 사건 같으면 사실상 강력 한반 정도, 6, 7명 정도의 형사로 사실은 수사가 시작되고 종료되고 다 마무리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인 미수 사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어려운 사건이 아니죠. 이미 다 결정이 난 겁니다. 예. 현행범으로 그 체포했고 자백도 증거 있었고 있고. 물적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다 있고요. 그렇다 본다면 핵심은 제가 좀 제일 아쉬운 대목은 지금 정치적 신념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네. 정치적 신념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 정치적 신념이 어떠한 경위로 형성되었는가 이것을 밝혀서 예. 국민들에게 알려야 이것은 상당한 공적 사건으로서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예. 공적인 알 권리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겠느냐. 아, 예. 정치적 신념이 그 중요한 이유가 네. 설령 정치적 신념이 한쪽으로 경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은 평가가 돼야 될 문제고 사실관계는 그대로 알려줘야 되겠죠. 예. 좀 멀게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그 김구 선생을 그 암살했던 안두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군정의 정보 보고서 등에 의하면 네. 대한민국 성립을 부정을 하고 예. 그리고 그 북한과의 일정한 연계가 많고 예. 그다음에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모의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척결을 위해서 안두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정보 예. 보고서에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어쨌든 정치적 신념이 이만큼 무서운 거죠. 예. 또 그 가까운 뭐 사례를 보게 되면 2015년도에 그 미 대사 레포드 대사를 이른바 흉기 등으로 공격을 네네. 했던 김기종 같은 그 사람의 정치적 신념은 소위 그 미군과 지금 전쟁 연습 전쟁을 막아야 된다, 훈련을 막아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평상시에 이를테면 북한에는 김일성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데 왜 남한에는 없느냐? 북한은 예. 자주 국가인데 예. 왜 한국은 이 소위 말해서 반식민지 국가냐? 예. 그리고 또 그 평상시에 탐독했던 뭐 예. 예를 들면 그 김정일의 뭐 영화 예술론 예. 이것도 이제 다 경찰이 찾아서 일반적인 이 정치 신념의 본질을 얘기를 했죠. 예. 그 제가 지금 그 강조하는 것은 예. 이것이 그 극단적 좌익에 의한 테러든 아니면 예. 극단적 우익에 의한 극우 폭력이든 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이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상당히 그 생략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경찰 수사라는 것이 이제 검찰로 보내서 기소하기만을 위한 뭐 증거 수집이 아니라 이걸 철저하게 밝혀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밝히는 데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정치적 신념. 정치적인 신념은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어떻게 범행으로 옮겨졌느냐 이 과정들을 좀 설명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강조한 것은 지금 예. 그 68명의 예. 대규모 그 수사 네. 팀이 꾸려진 거죠. 네. 그럼 이 68명이 과연 살인 사건이라고 이미 다 알려진 것을 네. 뭐 조사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뭐 필요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대통령이 테러라고 규정을 했으면 네네. 테러의 본질은 그 이데올로지를 그 통해서 본인이 그 기획하는 바 예. 또는 무엇인가 원하는 바를 예. 증폭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예. 일반 살인 미수 사건으로만 예. 접근한 축소지향적 수사라고 하는 인상이 지울 수가 없었다라고 좀 비평을 가하는 예, 대목입니다. 조금 전에 살인이라 하셔가지고 좀 정정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살인 미수를 이제 네, 정정을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조금 치우친 성향을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야당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쨌든 신원을 살펴보면 굉장히 뭐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그 과정이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이 과정 속에서 영향을 끼친 것이 무엇이냐. 영향을 끼친 것이 공범 정도가 아니더라도 같이 한 사람 없는 이런 부분일 텐데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나왔죠. 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뭐 대략 뭐 지적을 하신 것인데 네. 어떻게 본다면 이 지금 이 테러 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상 그 부족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부족주의라고 하는 부족주의? 것은 예. 네, 자신의 부족
이것이 그 정치적 신념의 영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데올로지 영토가 될 수도 있죠. 이른바 그 정치 부족주의의 이 심리 기제가 아주 그 강한 것이죠. 아, 예.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다른 부족이 나의 정치적 신념의 영토를 지금 침범하고 있다, 예. 침해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제거하고 소위 말해서 역사적 그 사명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은 나의 그 소임이다. 네. 이제 이러한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 지금 과거에 뭐 공무원직을 했던 그 나름대로 지금 안정적인 뭐 그것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네. 이런 자영업을 했던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예. 나의 그 부족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예. 또 더 극단적인 공격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 네. 일반적인 지금 전 세계의 이른바 그 극단적 극우 폭력주의자의 아, 예. 문제입니다. 예, 예. 그것의 공통점은 정치 부족적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즉, 이 소위 말해서 정체성, 예. 정체성 정치의 한 그 폐해다. 뭐 이렇게 그 좀 지적을 전 세계적인 현상이군요. 그렇죠. 예.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 트럼프를 예. 그 지지하는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예. 그 2022년 1월 6일 날 예, 미국 의회당에 대한 공격 맞아요. 행위도 예, 예. 사실은 그것은 이제 일정한 또 음모론에 기초했지만 네. 그 음모론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신념인 거죠. 예. 이것이 이를테면 증폭 효과를 이끌었고 예. 이것에 일정한 정치 지도자가 무엇인가 용인하는 듯한 네. 승인하는 듯한 언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정치 지지자 중에서 네네. 무엇인가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 소위 대담성 효과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우리나라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마인드셋을 보면 극과 극으로 치우쳐 있죠. 예. 뭐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그 선거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 뭐가 중요하냐? 선거에 이겨야 되지. 네. 그 이것도 역시 이제 극단적인 이른바 그 예. 독점적 예.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역시 그 여당의 그 주요 정치인들도 뭐 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엉터리 신념을 갖고 있는 당, 예. 또 범죄자 옹호 집단, 예. 예. 또 그 지난 정부가 이 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여야 상관없이 이제 거덜나게 말을 했다.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결국은 예. 정치 부족적 그 모습이다 보니까 이것에 무엇인가 그 동화되고 예. 승인을 받고 이런 언사가 없었으면 이런 행동에 대한 시도와 예. 착안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숨겨진 지금 예. 폐해이고 이게 예. 사실은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의 정치적 팬덤 예. 현상. 뭐 어떻게 본다면 예. 극단적 정치 지도자들이 정당 지도자들을 또는 정당을 포획하는 네네. 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여와 야의 어떤 정치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방 범죄가 일어나거나 지금 뭔가 지금 정치적인 신념이 잘못된 분들이 양쪽에서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좀 지적하고 계신 건데, 자 이제 변명문을 좀 가볼게요. 8쪽에 해당하는 변명문 썼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개는 되지 않았고 사실 이게 언론사에도 보내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건 찢어버렸다 합니다. 자 내용을 대충 보면은 이 내용을 들으셨죠? 네네. 이 내용을 봤을 때도 지금 얘기하셨던 어떤 그런 부족주의자,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나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본다면 그 이른바 선언문 또는 그 매니페스토, 네. 그 극단 극우 폭력자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예.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 일단은 제목이 변명문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은 옳고 따라서 나의 옳은 행동을 주장을 해서 많이 설파를 하겠다. 예. 마치 그 소크라테스의 뭐 변명이라고 할 때 변명도 네.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 현혹해서 재판장에 넘어가서 나는 죄를 진 것이 아니다. 예. 라고 하는 뉘앙스에서 책조명이 그 변명으로 그 붙여진 거죠. 그래서 이 그 사람도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나는 역사적 소명에 의해서 네. 내가 할 바를 다 했고 이것을 이해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설명을 하고 예. 해명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변명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매니페스토 이게 선언문의 일반적인 논리 구조는 해외에서도 그 비슷한데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속한 정치 집단의 이른바 안위와 발전을 방해하는 네. 그러한 것이 바로 예를 들면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이슬람 종교 단체다. 아니면 이민자다. 예. 또는 다른 사회적 뭐 소수자다. 뭐 이를테면 그게 성 정체성과 관련돼도 일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지금 내가 속한 그런 집단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일반적인 그 매니페스토의 그 논리 구조입니다. 전형적인 어떤 구조네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네, 네. 다만
이번 사항은 저는 그 한국형이 상당히 그 두드러지고 있다. 네. 지금 논리 구조를 가만히 그 보게 되면 예. 사실은 그 이재명 그 대표의 뭐 공천권과 관련된 거 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뭐 이런 되면 안 된다. 내용. 또 굴종 외교 북한과의 관련돼서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속한 자유인 집단 지금 예. 맨 마지막에 얘기한 그 표현 예. 이를테면 자유인들이요 예. 뭐 이런 취지 자유인이 구국 열망의 행동에 네.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 예. 이것이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그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 여기서의 그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른바 지금 좌파가 나라를 이렇게 좌파 때문에 넘어가고 예. 있다. 예. 여기서 생각하는 좌파니까 자유인들은 우파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 상당히 극단적 극우적인 생각에 기초했는데 그러다 보면 네네. 이 상대방이 없어져야 존재 자체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 논리 구조인데 예. 그 해외에서의 극단 극우의 논리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 다만 저는 이것을 한국형이라고 한국형이다. 평가하는 것이 네. 그 우리 이 나라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도 네. 이념적 내전은 지속되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인 거죠. 좌와 우의 그 대립 예, 예, 뭐 이런 예. 것에 분석의 기준 틀이 되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인종끼리 충돌도 있고 종교 간의 충돌이 그렇죠.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아닌 어떤 정치적 이념의 충돌이 지금 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경찰이 될 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럼 이 사건을 볼 때 이번에 신상 정보도 공개를 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변명문도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이 사실 자체는 이게 네. 공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공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중간에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수사기관이 네. 정무적 판단을 하는 듯한 인상과 외관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셨군요. 이렇게 예.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왜냐하면 그 법리로 만약에 따져봐도 지금 그 정당법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서 이게 뭐 처벌받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네. 정당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특강법에는 일정한 요건에 맞게 되면 공표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네. 이거는 뭐냐면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예. 유법성이 조각될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이제 이 관련자들이 다 소위 말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유법성이 그 조각되는 겁니다. 네. 뭐 쉬운 예로 되게 되면 의사가 칼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에게 일정한 시술을 하면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네. 법에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예. 특수 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의료법 등에 의하면 의료법에 근거한 정당한 시술 행위가 돼서 네. 유법성이 조각되는 것과 똑같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정당법을 내세우면서 예. 소위 이것을 발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예. 조금 극단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 것은 네. 아마 그 세계 어느 나라 그 경찰이 예. 소위 그 테러범의 특성과 신상을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예. 일부는 안 한다, 일부는 예. 한다. 이렇게 하는 그 경찰이 과연 이제 있는 아, 것인지에 대한 예. 그 예. 우리나라는 지금 뭐 현대사의 역사적 그 질곡 때문에 예. 상당히 뭐 민감할 수가 있고 뭐 이러한 이 정무적 판단을 네. 뭐 경찰이 한 것이 아닌가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그냥 살인 미수 범이 아니라 하나의 테러범, 새로운 어떤 한국형 새로운 테러범의 한 유형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외신에서는요. 뉴욕타임스에서 김 씨의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 들어가서 봤는데 이름이 그냥 적혀 있더라고요. 경찰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이없는 뭐 예. 결과가 그 생겼는데요. 네. 뭐 사실 뭐 이와 그 유사한 그 사항이 그 과거에 우리나라 그 판사 부부가 괌에 여행을 갔을 때 네. 잠깐 이제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했는데 그때 그 아이를 뒤에 차에 그 두고 갔습니다. 예. 그것이 그 아동 학대라고 바로 이제 신고가 됐고 네. 이것에 대한 일정한 수사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괌 방송에는 이 판사 얼굴이 다 드러났죠. 예. 그런데 상당히 그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방송이 될 때는 이 판사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네. 방송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가 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예.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마스크도 제공하고 네. 또 모자도 제공하고 네. 뭐 이렇게 이른바 그 피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예. 그러한 나라는 없지 않느냐. 상당히 이것은 독특한 그 우리나라의 그 제도가 아닌가 뭐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 뭐 뉴욕 타임스에는 이미 다 네. 그 뭐 이름까지 다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범죄 사건은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다 알려야 됨이 그 보통이고요. 예. 뭐 해외 같은 경우 뭐 이렇게 그 테러범 같은 경우에 그 현장에서 검거되면 그 현장뿐만이 아니고 그 현장에 바로 잡히는 모습도 다 나오고 심지어 그 최근에 뭐 미국의 흑인 문제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역시 그 이것도 이데알로지에 근거하는데 예. 심지어 그 청소년이 뭐 총기 난사를 했을 때도 청소년의 얼굴이 다 나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런 그 특강법에 지나친 피의자의 인권 중시적
정책 자체는 예. 알 권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향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교수님께서 목소리를 내시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지도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이제 신상 공개됐습니다. 조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참 검찰의 사형을 내리기 구형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좀 살펴보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조선의 나름대로의 그 뭐 방어 전략은 예. 그 범행 당시 그 시점에서 심신미약 또는 시시변별 능력이 없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감형을 먼저 생각하는 고의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망상적 사고에 의한 그런 행위였다. 네. 뭐 이걸 계속 이제 강조하는 뭐 이런 전략인 것 같고요. 예.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 역시 사실상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점 네.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예. 뭐 이것은 가장 중한 범죄에 처함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네.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저는 사형을 이렇게 구형을 했는데 최근 1년 동안 검찰이 사형을 구했지만 실제로 법원이 사형 선고를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상당히 중요하고 예. 또 지금 사형의 실효성 또 효과성 그리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벌써 4년 이상 사형의 위헌 여부를 예. 이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예. 사형이 위헌인지 아닌지 그것도 빨리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예. 않나 생각합니다. 반성문에 감형을 쓴 거 처음이다 이렇게 검사가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반성문을 원래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 뉘우침, 회오 네. 뭐 이런 것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재판관이 판정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예. 전혀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사형 집행의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본인 자체는 진정한 반성보다는 예. 무엇인가 감형만을 이제 생각하다 것이다 보니까 예. 반성문에도 한번 감형 안 될까요?라고 하는 취지의 네네. 그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예. 아마 이런 경우는 아마 반성문에 처음 등장한 참 특이한 반성문 접근이다 뭐 이런 예. 비판이 가해지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제 저희도 보도를 했었는데 왜 범행을 저질렀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때 조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사람들 불행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말 했었는데 이후에는 피고인 신문에서는 그거 번복했어요. 그리고 그냥 당시에 이제 자기가 심신미약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진술의 일관성에 네.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나는 온전한 상태의 행위자가 아니다. 따라서 형벌은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부과돼야 되니까 네. 나처럼 이런 망상적 사고가 있는 이런 사람한테는 감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진술은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뭐 그런 것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다만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과연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뀌어졌느냐, 안전이 더 담보됐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조금 더 성찰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은 전형적인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예. 묻지마 범죄, 무차별 범죄라고 얘기하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러한 류의 범죄가 1년에 우리 사회에서 얼만큼 생기는지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없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잠깐 이런 사건에 대해서 관심만 갖고 처벌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러한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예. 사회적인 요인과 또 교도소에서 왜 저런 사람들을 사전에 예. 이를테면 개선 교화를 못 시켰느냐. 지금 조선도 소년 사법 등에 예. 이른바 정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행 전력이 있는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교정 행정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 처벌 중요한 중대한 엄격한 처벌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사회적, 제도적 문제에 대한 고찰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런 끔찍한 범죄가 생기게 되면 예. 대통령이 중심이 된 대통령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심층적인 원인과 이를테면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심지어 네네. 일반적인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서 제도적 대안을 하기 때문에 중형에 대한 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올린과 동시에 예. 이런 것이 반복 발생할 수 있지 않는 예. 사회의 관심도 국가적 정부의 관심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은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총기 사고 일어나는 거 보면은 과연 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자 법원의 선고가 다음 달 14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법원에서는 증거와 증언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선 측은 어쨌든 심신장애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그 변호인 측에서 뭐 네. 이를테면 아마 그 법무병원 또는 뭐 관련 의료기관에 정신감정을 받아서 그 시점 전에 일정한 망상적 심신장애의 이 소견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 감정 증인서를 갖고 네. 있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판사가 설령 심신장애라고 정신과 의사가 네. 감정 결과서를 낸다라고 해도 반드시 그것에 기속되는 꼭 따라야 되는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 예. 그 전반적인 전후 그 상황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태도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심신 장애를 주장하지만 네. 그것의 설득을 심증 형성이 바뀔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예. 저는 이 엄벌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실상 좀 사형 폐지국이다 보니까 네. 뭐 사형 자체가 과연 이제 선고되겠느냐. 예. 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무기 예. 징역의 양형이 생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만약에 생각됩니다. 사형이 선고된다면 그것도 새로운 뉴스가 되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없었으니까. 최근에 예. 그 사형을 선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사형에 있어서의 그 효과성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정부에서 예. 가석방 없는 그 종신제도 뭐 등이 논의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네. 상당 부분 조선의 그 양형의 최종 결과는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용혁 교수 모시고 좀 범죄 심리까지 좀 다뤄봤고 이 문제를 좀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수사라든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변화돼야 될지도 좀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